여당의 압도적인 승리, 총선 이후 부동산 신생존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에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과반을 확보를 했죠. 과반을 확보를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금 피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이 좀 변하게 될지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즉 새로 신생존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것인가, 완화가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쪽이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아파트 청약 제도가 약간 좀 수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도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가 더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이 주택가격 안정화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냐?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되겠죠. 현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세력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세금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투기 세력 진입을 막고 있고요. 반면에 이 실수요자 위주의 개편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현 정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부동산 대책을 보면 8.2 대책이거든요. 8.2 대책을 보면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라든가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정책들이 더욱더 기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좀 찾아보면, 자, 부동산에 대한 이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재건축 규제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또 우리가 재건축과 관련된 또 아니면 또 재개발과 관련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정책이 이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서울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규제, 그러니까 가점제를 강화시켰죠. 가점제를 강화시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점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던가 부양가족,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이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계속적으로 지금 개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규제.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에 지금 취득세도 지금 올렸죠. 4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고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강화를 시키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이 차익에 대한 처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 강화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개편이 강화가 될 건데, 자, 지금 3기 신도시 여러분, 3기 신도시 공급이 탄력을 받겠죠. 3기 신도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빠르면 내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것들이 탄력을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제도는 벌써 좀 개편됐죠, 앞으로. 2년 거주 요건이 강화되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강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1년 거주였죠. 1년 거주였는데 2년 거주 요건으로 지금 강화가 됐다. 이런 청약제도도 좀 개편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된다는 거는 이번에 그 선거에서도 나왔듯이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부세가 완화가 될 것인가, 종부세가 완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제가 봤을 때는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12, 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12, 16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지금 이제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지금 상당히 지금 세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기존에 0.6%에서 0.8%, 그러니까 가표에 따라 틀린데 지금 이제 이 중간 단계 같은 경우는 6억에서 12억 정도의 가표가 잡히면 1.3%에서 1.6%로 지금 다 지금 세율이 올라가 있죠. 예, 세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세율이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2주택자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도 높아지죠.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높아지는데 이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 상한이 200%였어요. 자, 그런데 12, 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조정 지역 내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300%로 지금 높아져 있죠. 예,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종부세 완화가 제가 볼 때는 되는데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강화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 일단 첫 번째가 종부세 기준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타가 나왔네요. 완화입니다. 완화. 예, 종부세 기준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지금 9억에서 12억 쪽으로 지금 종부세 기준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도 우리가 12, 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보유기간이라던가 연령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좀 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예, 뭐 크게는 뭐 공정시장가격 비율 같은 경우에도 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라던가 이것도 오타 났네요. 예, 세부담 상한입니다. 상한. 예, 죄송합니다. 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라던가 세율 인하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실수요자 위주로 더 강한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 위주로 좀 개편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완화가 되는 거지 다주택자라는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라던가 세율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상당히 커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전월세 상한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지금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뭡니까?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 2년 거주에 플러스 2년, 한 번 더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3 플러스 3. 그러니까 2 플러스 2나 3 플러스 3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월세 상한제.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5% 상한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해서 상한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게 되면 4년 동안에 전세 상승률을 먼저 받으려고 하겠죠. 예, 먼저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과거에 의해서도요. 아까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씀드렸는데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1년에서 2년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을 때 그때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2 플러스 2로 간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임대시장이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임대시장은 상당히 불안해질 건데 그의 불안 요소들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자, 지금 제로금리 시대가 지금 본격화됐죠. 자, 저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집을 매입할 때 대출금리가 떨어지지만 전세를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자,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떨어진다.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월세보다는. 반면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른 전세금을 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자 금리가 낮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즉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대시장의 한 불안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대기 수요. 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지금 허구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던 시세보다는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청약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집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안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강화. 자, 우리가 이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세금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설이죠. 자, 어떻게 보냐면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시키는 게 지금 뭐 거주 요건을 지금 많이 강화시켰죠. 특히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권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0년 보유하면 80%거든요. 올해까지는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80%인데 내년부터는요. 80% 받으려면 10년 거주하셔야 됩니다. 10년 거주. 10년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즉 어떤 거냐면 어떤 A라는 분이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여기서 살다가 사실은 한 2, 3년 살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10년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즉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적어진다. 다른 지역 이동을 하면서 그게 전세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물량이 못 나오는 거죠. 즉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시켰는데 규제의 역설, 임대시장의 하나의 또 불안 요소입니다. 임대시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입주 물량 감소.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만 가구 이상이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2만 가구대로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지역은 확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임대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시장은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신생존 전략 총선 이후 부동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조정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상당히 높아지면서 매수인 우위 시장이 앞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뭐 양도세 완화 기간 내에 지금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기간이잖아요. 6월까지요. 예, 그래서 양도세 완화 기간 내에 이런 다주택자들 물건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가세표준일, 종부세 가세표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물건을 좀 처분하려는 뭐 증여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처분을 하려는 이제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많이 좀 불안해질 겁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즉, 또 하나는 청약 시장이 상당히 호황을 띨 거예요. 청약 시장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상제 도입이라던가 아니면 이 분상제 도입 전에도 지금도 서울 같은 지역은 허구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분양보증 심사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청약을 받으려는 청약 대기 수요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청약 시장은 상당히 호황을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 보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요. 그러니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지금 가점제예요. 100%. 예, 100% 가점제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가점이 떨어지는 20대라든가 30대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가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청약을 해봤자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20, 30대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
시장에서 지금 30대 매입 비중,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보다 더 높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동안 20, 30대가 지금 많이 이 청약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청약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 30대들을 위한. 예, 그래서 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는 서울 도심의 물량 및 3기 신도시 물량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기 신도시 물량에. 예. 우리가 3기 신도시라는 건 어떤 거예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군데군데 자족 기능이 들어갔죠.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1기 신도시보다도 좋으면서 자족 기능까지 들어가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 있던 신도시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3기 신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물량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도심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한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 도심에 청약에 좀 임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최근에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유동성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유동성이 많이, 제가 이제 지역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이 비규제 지역 쪽으로 좀 가격이 좀 올랐죠. 자, 그런데 앞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이 공급이 되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지역에 물량 공급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인근 지역의 투자는 좀 앞으로는 유의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물량이 많아지니까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적으로 고가주택 많은 지역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우리가 종부세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양도세 완화 기간 내에 물건이 출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청약 시장은 상당히 호조로 될 거다.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20, 30대 같은 경우가 뭐 특별공급제도, 뭐 특별공급 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본다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청약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1, 2기 신도시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3기 신도시 물량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규제 지역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예, 총선 이후 부동산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니트를 계속 입고 있다가 예, 오늘 처음으로 제가 오늘 니트를 벗었어요. 예, 근데 니트를 벗고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예, 비가 옵니다. 예, 약간 추운데 항상 이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